톨스토이의 말처럼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소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남은 인생의 길이다. 30분 후에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당장 다툼과 비난과 거짓말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게으른 부자처럼 느긋해져 어리석고 나쁜 짓을 지속하게 된다.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5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100살 노인에게도 인생은 쏜살처럼 지나간다. 죽을 때 돌아보면 1년은 1초와 다르지 않다.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욱 현명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정재영 작가님의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우리는 죽음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소중한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작가님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유한한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본다면 조금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막에서 길 잃은 남편 프로스페리. 이탈리아의 현직 경찰 마우로 프로스페리는 1994년 설레는 마음으로 사하라 마라톤에 참가했다. 당연히 자신이 있었다. 근대 5종 경기 선수로 올림픽에도 출전했던 강철 체력의 소유자였으니 얼마든지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완주를 못하고 대신 경로를 멀찍이 이탈했다. 멀고 먼 길을 뛰고 걸으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은 후에야 그는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프로스페리는 극도로 힘들었다. 물과 식량은 아껴 먹었지만 원래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24시간 안에 다 떨어져 버렸다. 햇볕은 뜨거웠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밤이 오면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생각이 많아졌다. 이곳에서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커져서 밤이 무서웠다. 얼마나 헤맸을까. 배고프고 목마르며 공포감에 찌든 남자의 눈앞에 작은 집이 나타났다. 사람 사는 집은 아니었고 이슬람교도 성인의 묘지를 덮고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무덤가에 생명이 있었다. 박쥐들이 숨어 살고 있었다. 프로스페리는 박쥐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배고픈 야생 동물처럼 박쥐를 잡아서 날것으로 먹었다. 단백질과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다. 그러나 박쥐가 충분한 식량은 되지 못했다. 프로스페리는 또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희망마저도 다 잃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인지 비행기 소리가 들렸지만 금방 사라져 버렸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국은 죽게 될 거라는 몹쓸 확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자신이 사막에서 죽으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 모래에 파묻히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실종자는 10년이 지나야 사망 처리가 된다. 죽은 자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은 10년 동안 경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프로스페리는 무덤 건물에서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이라면 발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모닥불에서 검게 탄 가지 하나를 꺼내서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지 못한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선명하게 생각할 수 없었죠. 칼을 꺼내 손목을 그었어요. 그런데 탈수 때문에 찐득해져서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나는 무덤 건물 바닥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을 실컷 쏟고 나면 비온 뒤 하늘처럼 마음이 깨끗해진다. 또 평정도 찾아온다. 자살에 실패한 프로스페리는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서 가족을 만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오직 한 방향으로 계속 걸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났다. 힘이 들면 네 발로 기어갔다. 눈앞에 나타난 뱀, 벌레, 선인장 등을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고독한 짐승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스페리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또는 그가 가족을 모른 채 하면서 단련한 강철 체력 덕분일 수도 있다. 사막을 걷고 또 걸으니 오아시스가 나타났고 주변에 있던 유목민의 도움도 받게 됐다. 근처 알제리 군부대로 이송되면서 고난은 끝났다. 사하라 사막을 달렸던 프로스페리도 무척 괴로웠을 것이다. 자책도 깊었을 게 분명하다. 그런 극심한 정신적 혼란은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 물론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족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프로스페리도 삶의 끝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확인했다. 삶의 마지막 시간에 세계 여행을 다닌 35살 매드슨. 매드슨은 2017년에 평활 근육종 진단을 받고 2019년 4월에 세상을 떠났다. 삶의 끝이 다가오자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나 싶었다. 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염려했지만 매드슨은 결국 병원을 나와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했다. 가장 좋아하는 밴드인 콜드플레이의 공연을 2번 봤다. 또 미국,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 13개 나라를 여행했다. 그녀는 여행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여러 친구를 만나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냈다. 매드슨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을 누리며 시간을 보냈다. 매드슨이 세상을 뜬 직후 신문에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기사가 실렸다. 매드슨 자신이 쓴 글이었다. 기사는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이별 편지였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는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작은 일들 때문에 심각해지지 말고 신나게 사세요. 매드슨이 바라본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하다. 즐거운 일이 가득해서 평생 다 누리기도 힘들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문제로 쉽게 심각해하며 즐거움을 스스로 망친다. 공감되는 지적이다. 우리는 줌 렌즈를 눈에 끼고 살면서 미세한 문제를 확대하고 무의미한 일을 과잉 해석한다. 그런 과장이 불행의 원인이다. 즐겁게 살려면 작은 문제를 작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작은 일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진다. 심각해지는 습관 말고도 나쁜 게 있다.
자기 생각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암 진단을 받으면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돼요.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하고 말하고 싶은 건 모두 말하게 됩니다. 메드슨은 암 진단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말했다. 세계 여행 같은 원했던 일을 실컷 했고 마음속 생각도 속 시원히 쏟아냈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는 게 메드슨의 후회다. 그래서 자신처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미국의 소설가 로리 할스 앤더슨도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은 한 번에 한 조각씩 죽는다. 설득력이 높은 말이다.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내면의 일부가 죽는다. 사랑의 감정을 숨겨도 내면이 생명을 잃고 무너진다. 항의에 반대의 말을 속으로 삼키는 사람은 마음도 조금씩 죽게 된다.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열심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내 마음이 죽지 않는다. 메드슨은 작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고 싶은 일이나 말을 참지 말라고 응원했다. 그래야 세계 여행처럼 신나는 인생이 시작된다.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한 책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한다. 브로니 웨어가 꼽은 대표적 후회는 5가지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남을 의식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위스의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의 큰 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한 수천 개의 작은 의무가 우리를 죽게 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한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와 아내의 마음을 차분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돈과 높은 지위만 바라보면서 일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 깊이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 후회는 메드슨의 조언을 떠올리게 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다. 때로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감정을 숨긴다. 네 번째 전형적인 후회는 친구 문제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뇌 속에 뚜렷하다. 그런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져 버린다. 호스피스 병동의 많은 환자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걸 후회했다. 다섯 번째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반대로 해로운 사람에게 오래 붙어 있으면 자연히 불행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인생 최후의 순간에 안타까워한다. 늙거나 병든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생각해보자. 죽을 때 후회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가까워져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의 가치를 잊은 건 아닐까? 내 행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자문자답할 거리는 아주 많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조금은 만족할 만한 인생이었다고 읊조릴 수 있는 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